뺏기지 않고 속지 않고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인생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 리스크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위험 코스는 바로 자녀 증여와 부모의 노후 자금 문제입니다. 아마 이 주제를 듣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전세금이라도 보태줘야지, 남들은 수억 해준다는데 내가 너무 못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이죠. 우리 세대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고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자식 앞길은 열어줘야 한다는 희생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6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혹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일상이 되었고 자녀 세대 역시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노후의 보루인 자금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현명하게 도움을 주면서도 부모로서의 당당함과 안전한 노후를 동시에 사수할 수 있는 2026년 최신 증여 기술과 법적 방패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며 만난 수많은 사례 중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시고 은퇴하신 60대 박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5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야 한다고 하니 부모 마음에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결국 4억 원을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보태주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1억 원이랑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닥쳤습니다. 박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시면서 고액의 수술비와 매달 수백만 원의 간병비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남겨둔 1억 원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고 결국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대출이자 갚고 애 키우느라 매달 적자예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박 선생님은 병실에 누워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줬는데 돌아온 것은 자식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차가운 현실뿐이었던 것이죠.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것만큼 자녀에게 큰 불효를 강요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여에 있어서 철저한 계산과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26년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현명한 증여 방법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인 지금까지도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죠. 예전에는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10년 통틀어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가 결혼을 전후해서 각각 2년, 총 4년의 기간 안에 증여를 받는다면 기존 5천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 한 명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들과 며느리 양가 부모님이 각각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총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세금 없이 종잣돈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무턱대고 현금을 건네주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과 가산세까지 맞게 되니 반드시 이 한도 내에서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1억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을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떡할까요? 이때는 증여가 아니라 대여, 즉 빌려주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차용증을 완벽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 남 부끄럽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자식을 세무조사의 칼날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증빙 서류 없이 수억 원이 오가면 국세청은 이를 무조건 증여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적정한 이자를 정해서 매달 통장으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세법상 4.6%의 적정 이자율을 지켜야 하지만 빌려준 돈이 약 2억 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달 원금이나 아주 적은 이자라도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의 통장으로 찍히는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 하나가 나중에 자녀의 재산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 도구는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정식 법률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재산을 미리 주되 부모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는 법적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재산을 주는 대신 너는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부모가 병들었을 때 정성껏 간병하며 명절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죠. 많은 분이 자식 못 믿어서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라고 서운해하시지만 이건 자식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받은 뒤에 부모를 문전박대하거나 연락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효도 계약서가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녀에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씀으로써 자녀에게는 책임감을 심어주고 부모는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 대화할 때 경제적 한계선을 명확히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알았다고 하기보다 현재 부모의 자산 상태와 노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공유하세요. 우리가 가진 자산 중에 이만큼은 우리 병원비와 요양비다. 이건 너희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돈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계획을 세웁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이 오히려 자녀의 자립심을 꺾고 노후의 불행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증여 시기를 최대한 늦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은 여러분이 쥐고 있을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미리 다 주지 말고 내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을 반드시 내 명의로 가지고 계십시오. 나중에 어차피 다 너희 줄 거다라는 말 한마디가 수억 원의 현금보다 더 큰 효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주도권을 놓는 순간 부모는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6년 현재 혼인출산 공제 1억 5천만 원 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하며 도와주십시오. 둘째, 한도를 넘는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통장 기록을 남기십시오. 셋째, 재산을 줄 때는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모로서의 권리와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넷째, 가장 큰 유산은 부모의 경제적 자립임을 잊지 말고 내 노후 자금을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귀하고 고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하게 사랑하고 현명하게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당당해야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며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가이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시니어에게 안전한 노후를 선물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자녀 증여와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 점이나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서 그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기는 시간이죠. 제3강, 마음 아프지 않게 친구를 정리하는 인간관계 다이어트 코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초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품격을 지키는 길, 시니어 리스크 가이드가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고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